자, 오늘 밤 미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 이분과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연결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급반등을 했었던 이제 뉴욕장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점검해 주십시오. 네, 시장에서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못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장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정확히 선을 그으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그렇다면은 이 정도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거 감안하고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그 인플레이션 데이 그 기대치 그 지표가 좀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섹터 쪽이 이제 경기 침체기에 조금 좀 불안하다 보니까 손실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석유, 광산, 에너지 장비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개인 용품 쪽에서는 15% 이상의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테슬라가 좀 상승하면서 14%대 자동차 산업이 이제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리테일이라든가 대체 에너지 자동차 부품, 주택 내구재, 바이오테크,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분야 쪽에서 보면 지금 스노플레이크 같은 그런 그 성장주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스타 주식들이었죠. 그런 주식들이 바닥에서 30% 가까이 오르는, 30% 이상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좀 하락할 전망이에요. 28일 날 오전 10시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한 100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다. 100포인트, 100.9포인트까지 아니면은 더 이상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 시장 침체기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금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이제 패널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게 29일 수요일 날 9시에 장 시작 전에 이제 연설을 해요. 근데 하필 그날 8시 반에 뭐가 나오냐면은 1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 나오고요. 1분기 근원 PCI 이제 개인 소비자 지출 이 지표도 물가 지수도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전망이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과정에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큰 그런 변동, 경제적인 어떤 변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차원에서 좀 출렁거릴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옵니다. 29일 수요일 날 경제 성장률 최종치 나오고, 기업 수익도 최종치가 나오고, 1분기 이제 분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이제 분기 최종치가 나오고,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이제 최종치가 나옵니다. 30일 수요일 날, 30일 목요일 날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도 발표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그 상승 폭은 개인 소비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보실 때는 조금 전에 이제 그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들은 이 포인트가 좀 낮은 근원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시던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원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7%로 또 급등할 그럴 예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국 시장에서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수익이 지금 2021년도 상승세 계속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 기업 수익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달 ISM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57에서 5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50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미국 제조업체들의 부진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27일 날 나이키가 발표를 하는데 예상 EPS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93센트에서 81센트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3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표하는데 그래도 이 기업은 그래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쪽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30일에 이제 월그린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좀 많이 떨어져요. 1달러 51센트에서 95센트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뭐 타겟이나 아니면 월마트나 다들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그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소비에 대한 이슈가 이번 주에 다시 경제 지표들하고 맞물려서 시장에 좀 효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서학개미분들을 위한 기업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유망해 보이다고 판단하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하나 이제 대출 관련된 기업을 하나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때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익이 나오면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한 2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가져온 기업도 이제, 대부업이긴 한데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쿠로그룹 홀딩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부 대출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출 관련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모기지 관련된 프라임 이제 제품들을 다루는 회사들이 있고 그 밑에 서브 프라임 상품을 다루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대출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학자금 제출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할부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같은 회사들이 사실 주력으로 잡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쿠로 같은 회사들이 할부 금융을 다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출 회사마다 나름의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지역의 어떤 할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또 모기지 쪽도 큰 덩어리 사업도 다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할부 판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그런 세일즈 관련해서 할부 판매는 연내 한 18%에서 20%까지도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대출 시장도 한 10%까지 이렇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은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는 지금은 이제 한 4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6달러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8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퍼가 굉장히 낮아요. 퍼가 7.7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7.5%나 나옵니다. 연에 7.5%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타겟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기존의 어떤 자질구레한 그런 대출 서비스나 이런 것들 사업 부문을 팔았습니다. 3억 4,500만 달러에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모기지 관련된 덩어리 회사죠. 그런 회사를 1억 4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은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이제 대출을 제공하는 그런 프라임 상품 그러니까 30년 모기지 상품,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 시장에서 이제 좀 우량 대출 기관으로 변신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주봉 차트를 좀 길게 가지고 와 봤는데 이런 변화의 과정 거치면서 올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20불 정도까지 갔다가 밑으로 이제 6불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쯤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한 9불 90센트까지는 목표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매가는 하단 부분에 5달러 88센트 정도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로그룹 홀딩스 가격대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시죠. 매일매일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의 팁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 포인트 점검을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김태수 금융작가가 내일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뭐 특별한 무슨 뭐 비책을 갖고 오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내일도 열심히 또 준비해서 가긴 할 텐데요. 예, 좋은 소식 가지고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매번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화상으로 우리 작가님을 뵀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실물을 영접한다 하니 아마 연예인이 보는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김태수 금융작가 스튜디오에 출연한 모습도 한번 우리 함께 좀 시청을 해주십시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네요.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는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기대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장 마감 쉬어 보시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저희 마감 스트레이트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